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의 김혜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가을 남자, 요즘 우스갯소리로 가을 남자의 외로움을 얘기하던데요. 네. 이게 꼭 농담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우스갯소리 좀 드리면, 남성 갱년기 증상은 가을에 시작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게 사실일까요? 예. 그 가능성이 있고 또 의학적으로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가을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늦여름에서 가을이 시작된 8, 9월에 가장 수치가 연간으로 보면 수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기에 남성 호르몬이 이제 굉장히 수치가 떨어져서 가을 남자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이 수치가 언제 올라가냐면은 늦개월, 그러니까 1, 2월에 가장 또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남자, 또 추남 이런 말 용어가 실질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도 계절 변화가 있군요. 있죠. 예, 계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제 제일 낮은 시기죠. 이제 떨어져서 1월, 2월 늦겨울에 이제 또 최고조에 달하는. 예. 그래서 제가 외로움을 좀 타는군요. 그러면 또 호르몬 수치라는 게 여성과는 좀 달라서 젊은 나이에도 떨어질 수가 있고, 또 80대 남성에서도 20대의 호르몬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호르몬 수치만으로 이 갱년기 증상을 진단하는 건지,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이제 80대,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인데 80대인데도 호르몬 수치가 20대 정도의 수치가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 30, 40대 젊은 분들도 호르몬 수치가 80대 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이제 호르몬 수치에 변화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을 또 살아나가면서 운동이라든지 신체적 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호르몬 수치가 빨리 급격하게 감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걸 또 잘 유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외모로 나이는 숫자가 아니듯이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모로 판단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호르몬 수치로 판단하는 겁니까?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호르몬 수치는 실질적으로 저희 객관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갱년기는 호르몬 수치가 물론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건 못지않게 여러 가지 갱년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 갱년기 증상을 통해서 저희가 그 증상에 만약에 부합이 되고 또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으면 저희가 남성 갱년기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애청자들이 남성 갱년기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비뇨의학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성욕 감퇴가 있습니까? 두 번째, 기력이 없습니까? 세 번째, 체력이나 지구력의 감퇴가 있습니까? 네 번째, 키가 줄었습니까? 다섯 번째, 삶의 즐거움이 줄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여섯 번째, 울적하거나 괜히 짜증이 나십니까? 일곱 번째, 발기가 예전보다 덜 강하십니까? 여덟 번째, 운동 능력이 최근에 떨어진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에 빠져드십니까?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일의 수행 능력이 최근에 떨어졌습니까? 이 10가지 중에서 1번과 7번, 그러니까 성욕 감퇴가 있다든지 발기가 예전보다 못하다든지 하면 한 가지만 있어도 저희가 남성 갱년기의 진단을 내리고요. 나머지 설문 항목은 10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남성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내립니다. 그래서 이 증상 플러스 남성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남성 갱년기라고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남성 갱년기를 진단하려면 증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검사해서 좀 낮아져야 된다. 그러면 이 호르몬 수치에 대한 검사는 피 검사로 하나요? 예, 혈액 검사로 호르몬 수치가 이제
저희가 1년을 봤어도 이제 변화가 있듯이 하루에도 이제 아침 시간이 제일 호르몬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아침 8시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을 방문하셔서 혈액 검사로서 호르몬 그 수치를 측정을 하시고요. 뭐 좀 어려운 용어지만 저희 전문의학과에서는 봐서는 호르몬 수치가 8나노그램 그리고 또는 231 나노그램의 용어가 좀 어렵지만은 우리가 정상 수치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남성 호르몬 수치를 우리가 뭐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하고 231. 예, 이 같은 용어지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8 나노몰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호르몬 수치 레벨이 낮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어떤 단위를 쓰냐에 따라서 좀 숫자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8 이하거나 아니면 231 이하거나 그 수치가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거는 사실 같은 용량이라는 거죠. 같은 용량이고 그 수치보다 낮으면은 호르몬 수치 레벨이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요. 갱년기 이렇게 진단 받으면 모두 이제 치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갱년기 이제 제가 갱년기 진단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남성 갱년기 증상이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10가지 중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호르몬 수치가 정상 수치 이하이면은 일반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 이제 성선 작업 또 다른 질환 때문에 이렇게 갱년기 호르몬 수치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면은 저희가 치료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호르몬 보충요법을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나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보조적인 요법으로 호르몬 수치를 좀 올릴 수 있는지 이런 걸 진행을 해보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여성 폐경기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대체요법, 호르몬 치료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네네. 이 남성 호르몬이 갱년기 환자에서는 큰 부작용 없이 사용할 수는 있지만 남성 갱년기가 없는데도 이 호르몬을 보충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예,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갱년기 여성 폐경기 때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유방 쪽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듯이 남성 호르몬은 그 여성하고 거의 동일한 기관이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을 우리가 사용했을 경우에 전립선 암과의 여러 가지 우리가 학문적인 연구도 진행이 돼 있는데 일단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남성 호르몬 치료가 전립선 암을 일으킨다는 그런 보고 또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립선 암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하면은 전립선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비뇨기과의 전문 검사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드물게 이제 남성 호르몬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남성을 남성답게 만드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하다 보면 이제 피가 우리 혈액이 조금 이렇게 탁해진다든지 또 주무시면서 무호흡증이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적당한 간격으로 또는 환자의 그 병력을 듣고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도 여성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전립선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일단 써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갱년기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요. 그러면 바로 남성 호르몬 투약을 받으면 이게 약 형태인지 주사 형태인지 전 모르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나요? 제가 이제 갱년기 증상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력감이라든지 우울하다든지 또 조급함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 있고 신체적인 부분이 뭐 근력이 감퇴한다든지 또 체모가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또는 뭐 정자 숫자가 감소하는 이런 게 있는데 가장 빨리 나타나는 거는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예,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은 금방 뭐 이렇게 날 것처럼 뭐 기분도 좋고 우울한 게 없어지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야기하신 듯이 근육량이 좀 증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개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보통 이제 한 달 뒤 이렇게 저희 방문하면요 들어오실 때 얼굴이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런 정신적인 게 먼저 개선이 돼서 오시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적인 신체적인 개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성 호르몬 치료는 이거는 뭐 평생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만 받으면 되는지 궁금한데요. 이론상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중요하기 때문에요. 남성 우리가 중간중간에 검사를 하지만은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 치료를 계속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장기간 하다 보니까 환자분도 조금 이렇게 지겨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좋아지면 저희가 1, 2년 정도 사용해 주고 한번 주사 치료를 끊어봅니다. 끊어보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끊으시면은 한 3, 내지 6개월 지나서 다시 방문을 합니다. 이 치료 효과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계속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떨어지면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 이런 위험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남성 호르몬이 이야기 드렸듯이 여러 가지 고혈압 우리 대사성 질환 중에 혈관성 질환과 연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치매의 60%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가 올 수 있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고 특히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최근에 그 치매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증가해서 단백질이 증가해서 치매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은 대사선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50세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은요. 그러면 꼭 이 남성 호르몬 제제, 이 약 말고도 좀 일상생활에서 남성 호르몬을 좀 수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은 연령당 1년에 한 0.8%씩 계속 감소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건 어쩔 수가 없이 감소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운동과 특히 유산소 운동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30분씩 운동을 한다면은 이 남성 호르몬이 감소가 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환자분들은 호르몬 수치가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생활이라든지 또 습관, 그다음에 이제 부부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남성 호르몬을 수치가 떨어진 걸 예방하고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중요성, 또 수치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올바른 치료 방법이 남성 갱년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포인트 쏙쏙이었습니다.